HTML입니다. 이번에는 폼인데요, 폼. 폼 부분도 중요합니다. 폼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폼 쪽에서 취약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이 폼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폼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폼은 뭐냐? 보면은 단어가 형식, 형식, 형체, 서식,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식.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양식이라는 게 문서의 양식 있잖아요. 그런 양식, 네, 형식, 양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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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form, form이고요. 그래서 form 엘리먼트가 있죠. 그래서 태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form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사용자의 입력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기 전에 일단 폼 시작 태그, 끝 태그가 있고 그 안에 폼의 내용이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안에는 input 엘리먼트가 있거든요. input 엘리먼트. 그래서 input은 입력이란 뜻이죠. 엘리먼트는 요소. 그래서 여러 가지 input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체크박스도 있고 라디오 버튼, 그리고 서브밋 버튼,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것 중에서 일단 인풋 엘리먼트는 폼 엘리먼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속성을 통해서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타입에 따라서 입력받는 인풋이 입력이란 뜻이죠. 입력받는 형태가 결정이 되고 사용자가 다양한 형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글자죠.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형식이 텍스트고, 라디오는 그렇죠. 어, 뭐 라디오 전파 수신 해가지고 뭐 노래 틀어주고 뭐 라디오 방송 틀어주고 하는 그 기계, 그 라디오도 있지만은 그 라디오가 있죠? 그 라디오의 그 버튼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이 라디오예요. 서브밋, 이거는 제출이라는 뜻인데요. 서브밋. 그래서 사용자가 양식에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이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사용자 입력한 데이터들이 서버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일단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nput하고 속성으로 타입에다가 텍스트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글자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input 엘리먼트인데요. input 엘리먼트 중에서도 타입이 텍스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name이란 속성이 있는데, name에다가 first name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다.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속성이 많습니다. 다양한 속성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폼 태그 그 자체. 여기서 폼 태그, 폼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이 자체는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텍스트 필드의 너비는 20글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한번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긴 기본 속성이 아닌가 봅니다. 기본 속성이 아닌 것 같네요. 진짜 그런가? 아,
아니네. 네, 여기 맞네요. 네, 기본 속성이죠, 이게. 그래서 20글자 딱 들어가네요. 여기선 기본 속성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여긴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20글자를 넣을 수 있는 너비만큼 생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라디오 버튼 인풋.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고, 라디오라고 타입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라디오 버튼, 라디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요즘 라디오 안 쓰죠?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서 음악도 틀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라디오 방송도 들을 수 있고 한데 그렇죠. 예전에는 뭐 카세트 썼을 때는 많이 씁니다. 많이 썼는데 버튼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버튼 잘 나온 그림 없나? 버튼 잘 나온 그림 이런 너무 구형 말고 라디오 버튼을 보면은 하여튼 네, 뭐 어떤 버튼이 있습니까? 이 카세트 꺼내는 버튼도 있고 재생 버튼도 있고 되돌리기 앞으로 돌리기 네 그런 버튼들이 있죠. 네,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한 번에 하나의 버튼밖에 안 눌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되감기 버튼 누르면 재생 버튼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되감기 버튼이 꾹 눌리면서 뒤로 되감기가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라디오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은 라디오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 사항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하나의 선택만이 제공되는 경우 라디오 버튼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타입을 라디오로 하고, 그 네임은 그쵸,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남자, 여자,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value로 지정해 준 속성의 값이 바로 라디오 버튼 오른쪽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크드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속성을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이 아니고 이곳에 체크를 해놓고 C 리절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피메일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value 부분을 좀 바꿔보면 MF로 바꿔보면은 라디오 버튼 오른쪽에 해놓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name 이게 둘 다 이게 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 SEX 이게 되어 있는데 음란마귀가 쓰이겠지만은 이거는 성이라는 네, 남성 여성이라는 그러한 어 보통 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같은 경우 이름을 같게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레디오 버튼 둘 중에 하나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름이 다르면은 두 개를 따로따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메일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 그룹이 따로 있는 거고 그 SE라는 이름을 가진 라디오 버튼 그룹이 따로 있는 거고 SEX라는 이름을 가진 라디오 버튼 그룹이 따로 있는 거라서 둘 다 따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같은 것이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 두 개는 같은 라디오 버튼 그룹이구나 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선택한 이 정보가 서버에 넘어갈 때 이 이름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이름하고 이 두 쌍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메일, 남성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고 서브밋에서 양식 정보를 제출을 하면은, 네임은 SEX, 그리고 값은 메일, 이렇게 보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메일에 체크를 하면은 네임은 SEX, value는 FEMAILE 이렇게 정보가 제출되는 겁니다. 위에서 텍스트에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도 이렇게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 사용자가 예를 들어 ABC라고 입력을 하고 제출하면은 서버한테 데이터의 이름은 first name이고 value 값은 ABC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자세히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브밋 버튼에서 서브밋 제출이란 뜻이라고 했는데 이왕 한 거 다시 한번 제대로 찾아서 submit, 서브밋에서 서류를 제출하다. 여기서 서류란 거는 양식의 폼에 기록한 데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폼은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그 형식이라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브밋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 엘리먼트에다가 타입 속성의 값을 서브밋이라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y 예제 소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put 타입에서 first name, last name 하고 서브밋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밋을 누르면은 제출이 됩니다. 네,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인풋 엘리먼트에서 타입으로 텍스트를 줬을 때도 값에 대한 어트리뷰트 속성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키라고 속성의 값이 미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입이 텍스트인 인풋에다가 밸류로 미키를 주는 경우 텍스트로 미키가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밸류 값이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서브밋 하면은 서버에다가 이름은 first name이고 값은 미키인 값이 전달되고 또 last name이고 밸류는 mouse인 데이터가 또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값을 수정을 하면은 A, B, C, D, E, F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first name의 값이 이름은 first name이지만은 value가 미키가 아니고 A, B, C 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으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밋 하면은 폼 데이터가 페이지로 액션 페이지다 php라는 페이지로 전달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폼의 위에 폼 엘리먼트에 폼 태그에 보시면은 속성이 있는데요.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이라는 속성은 뭘 뜻하냐? 물론 액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맞습니다. 행동, 조치, 이러한 뜻인데 동작, 작용에서 이 데이터를 어디다 보낼지를 그거를 여기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션 언더바 페이지다 php라는 그러한 경로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래 나오네요. 아래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액션 속성은 양식을 제출할 때 할 행동을 정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어디로 보내고 어떤 페이지를 열게 될 거냐 그거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php로 되어 있는데 php라는 것을 또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밋 데이터를 제출할 때 웹 서버에 페이지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HTML로 작성된 페이지 그런 것을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페이지인데 추가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정해져 있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페이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HTML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말하자면은 브라우저에서 소스 코드들을 읽어서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이 HTML 코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코드들이 언제 작동되냐면은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익스플로러라던가 크롬이라던가 파이어폭스라던가 사파리라던가 하여튼 그런 브라우저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받아서
해석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것, 작동을 할 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서 작동을 한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페이지를. 그래서 이러한 HTML 같은 것들이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데, 이러한 HTML 같은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는 스크립트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는 어디서 작동이 되냐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아니고 이 페이지 데이터를 보내준 곳에서 서버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www.w3schools.com에서는 ASP 형태의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쓰는데, 그래서 서버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서버에서만 작동되고 밖으로는 그 내용이 새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면은 그 서버 쪽에서 스크립트 언어 같은 걸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서버 측에서도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있고, 네, 그러한 페이지로 데이터를 보낸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액션이라는 속성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속성은 생략 가능하고, 액션은 생략이 되었을 때 액션은 현재 페이지로 설정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메소드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는 어트리뷰트는 뭐 속성이고요. 계속 쓰고 있던 단어였죠. 그래서 메소드 이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컴퓨터 쪽에서는. 그래서 방식, 방법이라고 볼 수 그런 단어입니다. 네, 방식, 방법. 그래서 방법, 체계성 뭐 그런 건데,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건가, 그거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하고 post 이 방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로는 get 또는 post를 지정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et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get인데, 이거 원래 기본적인 단어가 힘들죠. 그래서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간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받다. 그래서 뭐 복잡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get이란 단어를 쓰게 된 걸 텐데, 하여튼 get 정확히 네, 정확히 말하면은 이 get이냐 post냐 이거는 어디서 정해 놓은 거냐면은 HTTP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HTTP 메소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TTP 메소드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워볼 HTTP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워볼 건데, 일단 데이터를 보낼 때 get하고 post 두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ost는 우편 이런 뜻이죠. 우편 발송하다 이런 뜻도 있고, 넣다 여러 가지 한국어로 번역한 단어로는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웬만해선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좋다는 거고, 소문자로 해도 작동은 되긴 될 겁니다. 언제 get을 쓰냐? get은 기본적인 디폴트 메소드에서 기본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메소드를 속성을 지정을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네, get은 언제 쓰냐면은, get은 정보 제출이 수동적이고, 그 검색 엔진에 데이터를 보내는 것처럼 수동적이고,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검색을 위해서 위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달한 sensitive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이 get 방식입니다. 그리고 sensitive한 인포메이션이 아닐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상대방한테 데이터 노출이 돼야, 센시티브 인포메이션이란 건 상대방한테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좀 민감한 정보이고, 데이터가 손실이 좀 안 돼야 되는 그러한 민감한 정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보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시피 보면은 이렇게 주소줄부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딱 보이죠, 그냥. 그래서 딱 보이기 때문에 포스트보다는 데이터가 노출도가 데이터의 노출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포스트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 포스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안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get으로 데이터를 보내면은 이렇게 페이지 주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데이터가 전달되는데요. 페이지 주소 뒤에 물음표가 붙고 그 뒤에 이름하고 이퀄 값 하고 앰퍼샌드 기호 그리고 이름 이퀄 값 이러한 쌍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네, 전달이 되고 get 방식은 데이터를 많이 못 보내요. 그래서 일정 양만큼 정해져 있고 그게 아마도 이제 페이지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길이만큼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제한이 다르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면은 google.co.kr 서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페이지고 페이지 이름이고 뒤에 물음표부터가 get 방식으로 보내는 데이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서치만 하면은 이게 서치 페이지고 여기다 예를 들어 ABC라고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ABC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물음표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음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음표하고 Q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값은 sensitive 플러스 information 점이다. 그래서 주소로 들어가는 정보는 지난 시간에 배운 URL 인코딩 방식인데 이 플러스는 스페이스 즉 한 칸 띄는 거 이거랑 같은 정보라고 해서 이러한 정보를 URL을 통해서 보낼 때 이렇게 부호로 표시될 수 있죠. 인코딩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칸 띄운 걸 여기서 플러스로 표기하고 데이터를 넘기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앰퍼샌드 펭귄 모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값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값, 즉 값의 이름과 어떠한 하나의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가지인 경우 하나의 데이터의 이름과 데이터의 값, 그리고 다음 데이터의 이름과 데이터의 값,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앰퍼샌드 기호로 두 개 사이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OQ equal sensitive 플러스 information 또 같은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는 AQS라는 이름의 데이터는 chrome 어쩌고저쩌고인데 이건 아마도 브라우저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전달된다. 그래서 예제에서 우리가 어떤 예제였죠? 바로 이 예제죠. 이 예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서브밋 하면은 데이터가 전달된다. 어떠한 형태로 뒤에 물음표 first name 이름에 해당하는 값은 미키고 last name에 해당하는 값은 마우스다.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는 언제 사용하냐? 폼의 데이터가 계속 변경되거나 해서 is updating이죠. 그리고 또는 센시티브 인포메이션 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경우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가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포스트가 아니고 get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로그인할 때도 이 검색창이랑 똑같이 이제 텍스트 형태의 이 인풋 엘리먼트를 텍스트 타입의 인풋 엘리먼트를 이용하는데요. 아이디라던가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타입이 따로 있겠지만 데이터는 어쨌든 값하고 이렇게 값의 이름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값의 이름하고 이런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get 형식으로 보내면은 주소줄에 이렇게 비밀번호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누가 보면은 이게 비밀번호구나 하면 알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런 경우 그렇게 해야 되고 데이터가 좀 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get에서는 데이터의 길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큰 경우 포스트로 전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 포스트를 씁니다. 이건 name attribute. 그래서 여기서 nam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제출이 되려면은 name attribute, name 속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임 속성이 꼭 있어야지 이 값이 어떠한 이름에 해당하는 값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에서 첫 번째 input에는 네임을 안 쓰고 두 번째는 네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제대로 받은 정보를 출력을 해주는 이 페이지를 보니까 last name만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하려면은 이름 속성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필드셋이라는 엘리먼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필드셋이라는 엘리먼트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폼이라는 엘리먼트 내부에서 의미가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필드셋을 사용을 합니다. 이걸 레전드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전설 아닌 뭐 레전드 이러한 뜻도 있지만은 다른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바로 범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례라는 뜻인데 범례라는 뜻이 생각보다 좀 많이 쓰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직접 예제를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바로 범례 캡션이라고 하면 알까요? 표에 보면 캡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폼에는 이렇게 레전드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리고 필드셋을 썼기 때문에 주위에 이렇게 둘레가 처진 건데 필드셋을 한번 없애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레전드는 겉보기로는 둘레를 쳐주는데 이 겉보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의미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의미론적으로 이 필드셋의 사이에는 이제 필드 즉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러한 공간임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필드셋도 단어가 찾아지려나요? 필드셋 어, 어, 여기서 말하는 필드셋은 여기서 말하는 필드셋이네요. 그걸 그냥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내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곳의 그룹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리고 폼의 어트리뷰트로 메소드랑 액션은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있고 except 캐릭터 셋이 있네요. except 캐릭터 셋 타겟 이거는 하이퍼링크 했을 때 했었죠. 그래서 블랭크 하면 새로 창이 떴고 셀프 하면은 현재 창에서 링크로 이동이 됐었죠. 그래서 폼을 제출할 때 그 페이지로 데이터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ccept 캐릭터 셋은 그냥 딱 보면은 허용할 수 있는 캐릭터 셋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 중에서 보면 여기 데이터가 UTF-8로서 작동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서브 및 폼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셋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액션은 했었고 ENC 타입에서 ENC 타입 이거는 인코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폼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럴 때 인코드 타입으로 이런 걸 많이 엔코드 타입을 지정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사용자가 폼으로 제출할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전달되는지 그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인코드 타입의 안에다가 써줄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을 써줄 수 있는지 그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정해서 여기다가 표시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토 컴플리먼트는 브라우저 자동 완성 기능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켜 있다고 하는데 오프를 하면 자동 완성 기능을 끈다.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이란 거는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뭐 글자들을 치면은 아래다가 사용자 이전에 입력했던 데이터들을 기억을 해놨다가 아래다가 띄워주죠. 그래서 아래 키 해가지고 이전에 입력했던 것들 중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해서 자동 완성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폼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자바스크립트에서 DOM을 이용할 때 다큐먼트 안에 뭐 폼 안에는 뭐 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no validate, 이 no validate이란 태그는 아니고 속성이죠. 어트리뷰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태그가 있으면은 몇몇 브라우저에서는 이 폼이 validate 유효화였나요? 맞다. 검증이죠. 않았다라는 것을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증되지 않아도 괜찮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validate입니다. 그래서 should no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타겟이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폼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데이터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페이지를 이동한 거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동할 때 어떤 형태로 현재 페이지에서 이동할 건가, 아니면 새 창에서 이동할 건가,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부모 페이지에서 이동할 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ENC 타입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URL 인코디드라고 돼서 URL 인코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그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NC 타입 쳐보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떠한 타입들이 있다라고. 네, 그래서 보통 파일을 전달할 때는 멀티파트 폼 데이터 이거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플레이는 이거는 순수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고 스페이스 부분만 더하기 심볼로 바꾼 그러한 거라 보시면 되고, 어플리케이션 XWW 폼 URL 엔코디드. 그래서 이게 바로 URL 엔코딩이죠. 네, URL 엔코딩 방식입니다. 멀티파트는 캐릭터를 인코드하지 않고 파일 업로드 할 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정보 포함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건 더 문서를 봐야겠죠. 저도 아직 자세한 건 안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 좀 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폼이었습니다.